심지어 근면하게 일하고 안정된 직업을 가진 미국 중산층 사람들조차도 홈리스가 될 위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한때 안정과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중산층이 이제는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급여 지연이나 예상치 못한 청구서 하나가 그들을 거리로 내몰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선택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집세를 내는 것과 음식을 사는 것, 약을 사는 것과 전기세와 수도세를 내는 것 사이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미국의 꿈은 어디로 갔나요? 미국의 큰 거리들을 걸을 때 무수히 많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마다 임시 텐트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고 그곳에서 홈리스들이 잠시 몸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낡은 자동차, 공공공원, 햇볕을 피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들의 집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홈리스가 되는 것은 실직하거나 이민에 실패한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정된 직업을 가진 중산층 사람들도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소득이 있어도 집세를 낼 수 없고 다른 기본적인 필요들은 점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갑니다. 이것은 큰 질문을 던집니다. 미국의 꿈은 아직 존재할까요?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중산층은 매우 도전적인 경제 현실과 싸워왔습니다. 임금은 거의 제자리 걸음인 반면 생활비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풀타임 직업이 경제적 안정과 직결된다고 믿었으나 현실은 그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 푼 한 푼을 헤쳐나가야 했고 벗어날 수 없는 불확실한 재정 상태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증가하는 주거비, 의료비와 생활비는 수많은 중산층 가정을 홈리스의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건조한 통계 숫자가 아니라 실제 삶의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20년 된 차를 몰고 언덕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일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집세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전역에서 많은 중산층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때 미국 사회의 중추로 여겨졌던 중산층이 이제는 모든 것을 잃을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암울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수십 년 동안 달러 가치가 심각하게 하락한 것입니다. 1990년대 이후 달러 가치는 82%나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중산층 노동자가 벌어들인 돈으로는 몇십 년 전보다 훨씬 적은 구매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980년 미국 가구의 평균 소득은 약 21,000달러, 현재 가치로 약 7만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실제 평균 소득은 겨우 7만 달러를 넘는 정도에 불과한데 물가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햄버거 한 개의 가격입니다. 1980년대에는 햄버거 하나가 1달러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햄버거 하나의 평균 가격은 장소에 따라 5달러에서 10달러 사이입니다. 4명 가족이 한 끼 식사를 하려면 이제 단순한 식사도 큰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생활비는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중산층은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산층 이야기는 단지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현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전처럼 안정된 계층이 아니며 점차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의 꿈은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사고 안정된 삶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꿈은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대신 냉혹한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이 있고 소득이 있어도 홈리스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택비, 의료비, 교육비, 그리고 일상생활 필수품들의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임금은 그에 비해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가구의 실제 소득은 조금 증가했지만 그 증가율은 인플레이션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려스러운 역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중산층 가정조차도 재정적 불안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언제든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숫자가 있습니다. 미국 중산층의 약 60%가 저축 계좌에 $1,000 이하밖에 없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긴급 자동차 수리 또는 기타 예기치 않은 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들을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빠뜨립니다.
작은 사건 하나가 재정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노숙자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중산층의 한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매우 신중하게 지출하고 모든 것을 세밀하게 계획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실수로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전례 없는 주택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거의 4,300만 가구가 집을 임대하고 있으며 이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특히 중산층의 집 소유에서 임대료의 전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소득 5만 6천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인 가구는 집 소유의 꿈을 포기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중산층 임대 가구 수는 최근 몇 년 동안 86% 증가했다고 하버드 대학교의 주택연구센터 연구에 따르면 밝혀졌습니다. 이 변화는 임대 시장의 공실률이 기록적으로 낮은 가운데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임대료가 급등하며 평균 주택 가격은 몇 년 전에 비해 8만 4천 달러가 올랐고 임대료는 매년 1,150달러 이상 증가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중산층의 소득이 지난 10년 동안 9% 감소했기 때문에 생계비 상승에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지 몇몇 개별 사례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백만 명의 중산층 사람들이 불안정한 상태로 살고 있거나 삶의 질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중산층 임차인의 거의 46.3%가 임대료로 30% 이상의 소득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재정적 부담으로 간주됩니다. 일부는 임대료만으로 50% 이상의 소득을 지출해야 하며 이는 재정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적 압박은 일상적인 지출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많은 가정이 저축하거나 투자하거나 긴급 상황에 대비할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들에게는 임대료의 작은 인상도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안정과 불안정 사이의 미세한 경계를 강조합니다. 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중산층을 위한 체계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주택 임대 위기 외에도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중산층 가정의 주택 소유 꿈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주택은 첫 주택 구매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에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그 차이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 변화와 지원책이 없다면 미국 중산층은 계속해서 불안정한 재정 상황에 처할 것이며 심지어 평범한 생활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택 비용, 건강 관리, 교육비가 지난 10년 동안 급증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현재 집을 사려는 가정은 20%의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 한 해를 더 저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주택 소유 꿈을 더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이미 과중한 임대 시장에서 계속해서 집을 임대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주택 위기의 뿌리는 대공황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 당시 주택 건설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새로운 주택 부족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을 구매할 수 있었던 중산층 임차인들이 이제는 임대 시장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6자리 수의 수입을 올리는 가정들도 대도시에서 주택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급등한 생활비에 비해 급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산층 사라짐이라는 개념은 평균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만큼 소득이 낮지 않지만 주택시장에서 편안한 생활을 할 만큼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너무 높은 생활비와 주택 가격으로 인해 중산층 지역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위기가 이제 더 이상 저소득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중산층 가족들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합니다. 이들은 주택 지원을 받을 만큼 소득이 높지만 현재의 비싼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하기에는 충분한 소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많은 도시에서 중산층 가족이 편안하게 생활하려면 연간 약 30만 달러의 소득이 필요하며 이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는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재정적 압박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적시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주택 위기는 각 가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불안정을 초래할 것입니다.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은 점점 부족해짐에 따라 문제는 이제 행동을 취할지 말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실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택 위기를 적시에 해결하는 것은 미래에 더 큰 경제적 문제를 예방하고
모두가 더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주택 비용은 단지 거주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아파트 리스트의 연구에 따르면 가계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는 가정은 필수적인 다른 소비를 줄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식비를 41%까지 줄이고 의료비를 74%까지 삭감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서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희생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5,100만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비, 예를 들어 주택, 식품, 육아, 교통비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격차는 중산층의 불안정함과 미국 주택 시스템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과 경제적 불안정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은 수백만 명을 실직시키거나 급여를 삭감시켰으며, 인플레이션은 필수품의 가격을 폭등시켰습니다. 장기적인 노동자 보호 정책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가구가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이는 노숙자의 위험을 증가시켰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심각한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제까지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사회적 계층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산층 가정의 경우 팬데믹 이전에는 두 부모 모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교사였고 다른 한 명은 레스토랑 관리자였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발생하고 학교가 문을 닫자 한 부모는 실직했고 집안의 교사는 예산 축소로 인해 급여를 삭감당했습니다. 코비드-19에 감염된 후 의료비가 급증하면서 그들은 재정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물가 상승과 정부의 제한된 지원은 결국 그들을 집에서 내쫓았고 그들은 작은 RV차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때 안정적이었던 가정도 한 번의 위기로 무주택 상태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산층 주택 불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개인 부채의 부담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많은 중산층 가정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높은 이자율로 인해 빚은 계속해서 불어나며 그들은 끝없는 부채 상환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미국 민간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하시켰습니다. 특히 중산층 젊은층은 거대한 학자금 대출을 떠안고 있어 집을 구하거나 가정을 이루거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택 위기는 점점 더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있으며 주택 소유권은 점점 상위소득 계층의 특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전통적인 중산층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가정들도 고난에 처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 불안정은 더 이상 빈곤층의 문제만이 아니라 과거에는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었던 많은 중산층 가정의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개인 부채는 그들이 집세와 같은 필수적인 비용을 지불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악순환이 그들을 집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며 이는 재정적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 가정의 안정성과 꿈을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정들이 보다 안정적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재정 교육 프로그램과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택 가격 상승과 제한된 공급은 미국 경제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이제는 해결책이 얼마나 신속하게 필요할지에 대한 명확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변경이 필요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행동해야 하는가로 바뀌었습니다.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개혁은 장기적으로 경제적 위험을 줄이고 모두에게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주택 위기는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오직 가장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만이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중산층의 재정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경제적 변동에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사회복지 시스템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중산층 가정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청렴하게 살아가며 항상 청구서를 제때 지불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부지런한 부부라도 한 번의 실직으로 빠르게 안정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주택 지원 프로그램이나 다른 복지 정책의 지원이 없다면 그들은 집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중산층을 지원하는 정책 개혁은 미래에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 필요하며 모두가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많은 중산층 가정은 집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으며 안전망 없이 다시 시작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생산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들은 임금이 정체되어 있어 점점 증가하는 생활비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직하거나 해고되면 그들은 빠르게 통제 불가능한 부채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재정적 압박은 주택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많은 가정이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경제적 어려움의 악순환에 빠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주택 위기는 개개인이나 가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주택 상태와 주택 불안정은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하며 많은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란 어린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학습과 미래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위기의 여파는 공공의료 시스템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안전하고 안정적인 집을 소유하려는 꿈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이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비영리 단체들이 주택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어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정에 맞는 주택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비드-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키지 않는 보호 정책도 무주택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자선단체와 지역사회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여 안전한 쉼터를 마련해 주었고 소규모 대출이나 긴급 지원과 같은 재정적 지원을 통해 많은 가정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요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산층 가정들이 지원 자격은 없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이들은 갈수록 벗어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위기는 누구나 경제적 불안정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를 의미합니다. 중산층은 사회의 근본적인 기둥으로 여겨졌지만 이제 그들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도전이기도 하며 우리는 공정함, 공동체 정신, 그리고 공동의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중산층이 안정성을 찾지 못하면 그 여파는 사회의 모든 기초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이제는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인식을 높이고 공감을 표하며 시스템 개혁을 촉진함으로써 우리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 꿈을 모든 사람들이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택 위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문제의 전반적인 모습 중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고 행동을 촉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